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은 모으는 사람들만 모으더라고요. 모을수록 더 쾌감 같은 게 생기던데 잔고 쌓이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 부르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고요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그렇죠. 돈을 모으는 사람 모읍니다. 돈을 그동안 모았던 사람들 계속 모읍니다. 안 모았던 사람은 계속 못 모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과 안 모으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. 돈을 그동안 모았던 분들은 알아서 잘 모을 겁니다. 단지 예전보다 좀 돈 모으기 힘든 건 맞아요. 뭐 물가 올라가고 뭐 돈 모으기 쉽지 않으니까 돈 모으기 힘든 건 맞는데 못 모을 거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뭐 그동안 돈을 잘 모았던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돈을 한 번도 모으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모을 거냐 이거죠.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 저축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. 월급까지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.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월급 받으면 그 받는 족족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이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와서 돈 아끼고 돈 모을 것 같아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좀 안일하게 살고 그냥 월급 받는 족족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이제 좀 본인 사정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체감되니까 아 이제 와서 그래 그동안은 좀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. 이제 와서 열심히 살자.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? 안 바뀔 것 같아요?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.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. 여러분 사람은요 안 변해요.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안 살 겁니다. 사람이 그럴 게 있잖아요. 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싹 바뀌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돈을 안 모으고 살았던 사람은 앞으로도 돈을 안 모으고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그럼 보세요 여러분. 그동안 뭐 할부 좋아하고 뭐 빚내서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사치 많이 부리고 뭐 돈 관리 같은 거 그동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돈 관리 한다고요? 정신 차리고 산다고?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?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제 뭐 누렸던 것들 다 포기하면서 바꾸면 살 것 같아요? 물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. 근데 웬만하면 못 바꿉니다. 웬만하면. 사람의 그 경제관념,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은 한 번 굳어지면 잘 안 바뀝니다. 한 번 굳어지면.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항상 매년 새해 되면 뭐 금주 금연하겠다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? 뭐 한 3달 뒤면 또 새해 소원 빌겠지. 어차피 뭐 어, 지키지도 않을 거. 작심삼일 같은 또 새해 소원 빌겠죠. 대부분 가장 많은 게 뭐예요? 금연, 금주, 다이어트 아닙니까? 근데 그 중에 금연, 금주,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? 거의 없잖아요. 그게 뭐예요? 사람 웬만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. 특히 사람의 나쁜 습관은 이 나이 먹어서 고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럼 여지껏 돈을 안 모은 사람은 앞으로도 돈을 안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돈을 모은다는 게 쉬워 보여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아니, 생각해요. 왜 그러면 그동안 직장 다니던 사람은 왜 돈을 못 모으는 걸까? 이게 좀 돈 모으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익숙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. 늘상 돈 써왔던 대로 관리했던 대로 살면 돼.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. 근데 그 전부터 돈을 꾸준하게 안 모으고 돈을 썼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됩니다. 근데 갑자기 돈을 쓰던 사람이 안 쓰면 버틸 수 있을까? 갑자기 배달 음식을 늘상 먹던 사람이 배달 음식 딱 끊어버리면 살 수 있을까? 갑자기 1년에 몇 번씩 여행 갔던 사람이 여행 앞으로 한 번도 안 간다면 참고 살 수 있을까? 그게 잘 안 돼요, 여러분.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? 소비라는 게 이미 맛들였잖아요. 맛을 봤잖아. 그 맛을 본 사람이 갑자기 맛을 끊어버린다? 말이 안 돼요, 여러분. 어?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.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갑자기 도박 끊는다. 끊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? 없잖아요, 여러분. 왜냐? 그 도박의 도파민 맛을 봤잖아요. 강력한 맛을 봤잖아. 그 맛을 잊고 산다고 이제 와가지고 아예 단념하고 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죠.
소비도 어찌 보면 강력한 도파민이야.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대체로 보면 소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. 진짜 자신들은 몰라. 그 소비에 강력한 도파민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힘내가 산다고요? 그 잘 안 됩니다, 여러분. 앞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그동안 돈을 안 모으고 좀 방탕하게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거냐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잘 없을 겁니다. 그 사람들 기대하지 마십시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, 코인, 펀드 등으로 돈을 날려먹고 현재는 저축 위주로 합니다. 대부분 부자들이 저축금리, 소수점 자리에도 움직이는 거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투자 부자들은 정말 극소수라 생각합니다. 특히 경제방송조차 추천한 종목도 투자했다가 상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조금은 느리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를 이루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. 한 푼 두 푼 모아봐야 얼마나 된다고. 금리는 내 맘대로 못하지만 저축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. 그런 금액은 어떻게 늘리냐고요? 알뜰살뜰 최대한 아끼고 살면 됩니다. 여러 투자에 실패하고 40조 만에 깨달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 같습니다. 라고 적었습니다. 이게 가장 기본이자 원초적인 방법이 맞아. 근데 요즘에 이런 방법을 다 싫어하죠.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.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요즘 뭔가 참고 견디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돈을 모은다는 게 뭐예요? 참는 거예요. 소비를 참는 겁니다. 소비 유혹을 오랫동안 참는 건데 요즘에는 좀 뭔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특히 젊은 사람들 그거 못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뭔가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. 그런 상태에서 도파민 맛을 봤어요. 도파민 맛을 본 사람이 인내심이 강해진다고? 아니야, 더 못 참아 이게. 물론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.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을 날린 사람은 더 많이 봐. 근데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? 유튜버 같은 거 보면 투자로 돈 날린 사람보다 돈 번 사람이 더 많이 나오거든. 유튜브 알고리즘 혜택을 보는 그런 영상들 보면 대체로 뭐 투자나 어떤 재테크로 돈을 잘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.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. 말로는 잘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억울로 끄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죠. 근데 유튜브 영상에 검색하면 다 그런 것만 나오니까 다 돈을 잘 버는지 알아.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재테크 서적이 좀 위험하다고. 아니 재테크 서적 다 좋은데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재테크 서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재테크 서적이 다 문제 있어요. 돈 버는 책들. 막상 그런 책 읽어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저도 그런 책을 안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. 보통 재테크 서적이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투자입니다. 투자. 기승전 투자. 기승전 주식. 기승전 비트코인. 기승전 재테크. 기승전 부동산이에요. 대부분 그래. 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과 비트코인, 이 부동산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수익성이 좋은 거일수록 리스크가 더 큽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. 그리고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.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된 케이스만 얘기를 해요. 하면 잘 된다는 식으로. 근데 하면 다 잘 되냐고. 다 성공합니까? 절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. 실패한 사람도 많잖아. 근데 그런 케이스 언급 안 해. 그래서 그런 책 읽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재테크 서적 많이 읽으면 뭔가 그런 책 읽으면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. 약간 근저감 같은 거 많이 심어져. 그런 재테크 서적이. 책에서 그렇게 언급한다는 거지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그런 책을 읽고 뭔가 재테크를 하면 더 위험해. 리스크 같은 거 생각 안 하니까.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일반 사람 투자했다 한번 엎어지면 너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 많이 올라가요. 왜냐? 일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없잖아.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없는데 그걸로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최대한 빚을 많이 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그걸로 이제 크게 수익성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돈을 날려버리면 남은 인생에서 복구가 안 됩니다. 남은 인생에서.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은 2억 손실을 봐도 그 2억을 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못 메꿀 수도 있습니다. 남은 인생에서.
부자들이야 뭐 1억, 2억 정도 뭐 손해 보는 거 신경도 안 쓰겠지만,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일반 서민들은 한 1억 5천 정도 손해 봐도 그게 너무 치명상이에요. 이게. 그런 치명상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분 말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동감합니다. 안전하게 저축하는 거.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. 큰 욕심. 그러니까 저축 아니고 그런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인생 쉽게 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투자로 뭔가 인생 한 번 노린다. 그런 마음을 애초에 갖지 않는 거야. 네. 물론 요즘에 저축하고 산다고 하면 좀 무시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건강한 방식을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축을 오래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.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. 저축 오랫동안 잘한 사람 치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왜냐면 돈을 계속 벌어야 되거든. 계속 벌어서 은행에 넣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저축을 꾸준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헛돈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. 헛돈 안 써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신 분은 굉장히 좀 존경하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요인 바라지 말고.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. 이 댓글 적은 분 같은 케이스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요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. 요행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 거기서 또 수많은 어떤 나고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겠죠.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뭔가 불확실성이 어떤 배팅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좀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처럼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